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물권법 총론 두 번째 적중 예상 문제 강의고요. 또 민문제제 레벨 3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2번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1번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소유권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판결은 뭘 말하죠? 형성 판결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 자, 공경매도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 갖느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건물을 신축했어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사실행위죠.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입니다.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이 사망 시 발생한다. 등기 없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인데 공용 징수로 인한 수용 절차예요. 자, 이것도 결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거든요.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을 공탕한 사업 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 등기 없죠. 따라서 그 건축허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 원시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이죠. 또 나왔네요. 자, 형성 판결인가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의 조정이죠. 그럼 이거는 현물 분할입니다. 교환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므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예요. 자, 경락을 받은 사람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가지므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느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잖아요. 왜 그런 거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필요 없는 경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것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9회네요. 작년도 문제죠. 1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위법한 거죠. 다만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위법하다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말이지, 그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종종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를 유용하지 못한다. 맞아요.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하는 등기죠. 다시 말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를 기존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요. 이번도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유효하거든요. 왜 유효한지 이유는 제가 판례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거 또 나올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자세는 제가 판례 강의 때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이 전에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등기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유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올해 이게 또 나온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나올 거예요. 깊은 내용은 우리가 판례 강의 때 설명드립니다.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앞대가리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직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의미.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안 주면 누가 등기해 주겠어요. 그죠? 따라서 중간자가 돈을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까다롭게 느끼고 잘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꼭 잊지 마시고, 특히 1번 같은 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적법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위법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한 것이지 원인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15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또 나왔네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어요. 그럼 적법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뭐예요? 적법한 권리자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격려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이네요. 자,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가 부동산의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이렇게 중복 보존 등기가 되면 우리가 뭐 명의를 같든 다르든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고요. 이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후행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된 등기죠. 뭐 지분이든 뭐든 이전 등기는 본등이니까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므로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죠. 그렇지만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든 본등기는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자,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다. 따라서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일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언제 가등기합니까? 우리가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조건부 권리를 가등기하는 거니까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물론 맞고 가장 일반적인 거죠. 3번 먼저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등기요. 그죠? 무효인 등기고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또 나왔네요.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됐어요. 3층이든 2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건물이 멸실됐죠. 5층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왜요? 무효인 등기로서 유용할 수가 없는 경우죠. 5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이름이 안영찬인데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돌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0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뭐죠? 변경 등기가 되고요.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안영찬이 뭐예요? 소유자인 것이니까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의자 전에 신축자,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이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그 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추정받는다는 말은 권리의 적법뿐만 아니라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있는데, 자,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하죠.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거든요.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 지들끼리는 누가 소유자인 거죠?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들끼리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니까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 되고 1번이 답입니다. 이 추정력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거든요. 2번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추정은 깨어진다. 5.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추정이 또 언제 꺼지냐면 반증,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정이라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 측에서 반증을 하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당연히 추정이 뭐가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반증이죠. 반대 입증이죠.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불법인 거죠. 말소 안 된 거죠.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깨지잖아요. 5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 신축자가 있었대요.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을에게 팔았죠. 근데 을에게 뭘 안 해줬어요?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을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다만 을은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러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죠. 다만 점유를 계속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또 을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병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여전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병도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여도 을에게 또는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는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X죠. 무자력이든 아니든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 생략 등기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관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 사이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을과 병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됐으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요.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이전 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따라서 문제가 옳은 것을 찾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합의가 있더라도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 여전히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죠. 제가 아까 3번이 X고 3번이 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3번이 X고 3번은 답이 아닙니다. 뭘 찾는 거죠?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몇 번이 답이죠? 5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거절할 수 없다. X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자, 20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을 앞으로 먼저 가등기가 됐죠.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네요. 옳은 걸 찾네요. 일단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따라서 갑의 병에게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효이다. X죠. 왜요? 가등기가 됐더라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의 소유니까요.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X입니다. 뭐 가등기가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에 걸려야 돼요. 자, 우리가 가등기에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항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이 사람의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든 소멸시효는 뭐죠? 진행이 됩니다.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순위가 보존되므로 후순위인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죠. 물권 취득 시기는 항상 본등기한 때죠. 5번 병명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에 걸리진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 없다. 충고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지만 가등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5번 문제, 20번 문제는 별표해 두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법에서도 가등기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9루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소나무 59루는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코스가 어디 있죠? 그죠? 소나무 59루.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인정받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매매 대금을 다 안 줬네요.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9의 각각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를 써서 붙였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 등기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나무 50굴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했다면 뭐가 이루어진 거죠? 명인방법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갑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명인방법을 했으니까. 조심할 것은 매매대금이 줬느냐 안 줬느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전 등기 받으면 대금을 다 줬든 안 줬든 뭘 갖는 것처럼요,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이러한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명인방법을 갖추면 매매대금을 안 줬더라도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옳은 걸 찾는데, 계속 이 옳은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어요. 자, 이 소나무는 더 이상 을 거가 아니라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을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X,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갔죠. 2번, 갑은 소나무에 대한 임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병이 을과의 계약에 명의명목 갖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왜요? 더 이상 을 게 아니죠. 누구 거만요? 갑 겁니다. 4번, 갑은 명의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명의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갑은 소나무에 대한 임목 등기 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왜요? 명의방법을 갖췄다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하나 더 있네요. 자, 선의취득하는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22번. 옳지 않은 건데, 선의취득은 최근에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원래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 중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선의취득은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출제한 바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넣어놨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잘못된 출제이지 또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답은 5번인데 의미 없습니다. 그죠? 21번까지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점유권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